14세기 한강의 물결은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제가 세상과 이어지는 거대한 길이었습니다.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 노 젓는 소리, 새로운 꿈을 향한 눈빛이 강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죠. 바로 이 시기에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한 나라를 지키는 군주가 아니라 백제를 바다를 넘어 동아시아와 연결시킨 리더였습니다. 이름은 근초고왕. 백제의 국경을 강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다를 길로 삼아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왕이었죠.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강 유역을 지켜내며 군사적 기반을 다졌고 안정된 국력 위에서 시선을 더 멀리 돌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드넓은 서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와 일본 열도, 그 너머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바다가 말이죠. 백제의 배들은 철과 비단을 싣고 중국으로 향했고 불교와 글, 문화를 품에 안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교역선이 바다 위를 가득 메우며 백제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렇게 근초고왕은 백제를 단순한 한반도의 나라가 아닌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중심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초고왕이 어떻게 백제를 전성기로 이끌었는지, 그가 어떤 전략과 비전으로 나라를 성장시켰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강과 바다를 새로운 길로 삼은 왕, 근초고왕.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백제의 역사를 새롭게 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그는 단순히 왕좌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한강을 넘어 바다 너머 세상까지 바라본 비전의 지도자였죠. 그의 눈에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근초고왕의 등장은 백제에게 새로운 전성기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한강 유역을 지켜낸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길이었고 교역과 전쟁의 핵심 무대였습니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압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한 전투를 통해 한강 유역을 장악했고 백제의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그 결과 백제는 안정된 영토와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바다로 뻗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강을 지킨 순간 백제의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륙을 지배할 수 있었고 강을 따라 내려가면 드넓은 바다와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백제는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강을 굳건히 지켜낸 근초고왕의 눈은 이제 바다를 향했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막힘없는 길이자 백제를 세계와 연결할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백제의 배들은 서해를 가로질러 중국 남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철과 비단, 귀한 물품들이 들어왔고 다시 백제의 기술과 문화가 실려나갔습니다. 또 다른 길은 일본 열도로 이어졌습니다. 바다를 건너간 배들은 불교와 글, 예술과 기술을 전하며 새로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류의 길, 백제를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근초고왕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띄우고 바다 위에서 백제의 미래를 개척했습니다. 근초고왕의 교역로는 일본 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만 전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지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백제의 학자와 장인들은 일본 땅에 건너가 글과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일본의 귀족들은 백제 사람들을 스승처럼 모셨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갔습니다. 또한 불교와 예술, 건축 기술까지 일본에 전해지며 일본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백제의 영향은 일본 역사 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근초고왕 시대의 교류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 동아시아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근초고왕은 교역과 문화를 함께 나누며 바다 건너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근초고왕은 일본뿐 아니라 중국 남부와도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백제는 바다를 통해 남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백제의 사신과 상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외교를 맺고 선진 문물을 들여왔습니다. 비단과 철, 종이와 책이 백제로 들어왔고 백제의 도자기와 공예품, 문학적 감각은 다시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이 교류 속에서 백제는 단순한 변방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인정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 동아시아 질서 속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근초고왕은 무력만이 아니라 외교와 문화로도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그에게 있어 전쟁터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달이었던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교류로 백제는 전에 없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왕궁은 더욱 화려해졌고 시장에는 사람들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농부가 지은 곡식, 장인이 빚은 도자기, 상인이 들여온 비단과 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화도 꽃을 피웠습니다. 백제의 장인들은 뛰어난 건축과 예술로 이름을 떨쳤고 학자들은 글과 사상으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백제의 기술과 감각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인정받았고 바다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기 백제는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예술과 학문, 생활과 교역이 어우러진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근초고왕의 리더십은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바로 이때가 백제 역사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길로 삼아 나라를 넓히고 문화와 외교로 백제를 성장시킨 전략가이자 비전가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군사적 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무력으로 한강을 지켜내는 동시에 외교와 교류로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살아가는 터전을 안정시키고 학문과 예술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는 늘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강 너머, 바다 너머, 새로운 세상까지. 강과 바다는 장벽이 아니라 길이다. 근초고왕이 품었던 이 생각은 백제를 단순한 한반도의 국가가 아닌 동아시아 속문화 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 비전이 있었기에 백제는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근초고왕이 세운 길은 그의 시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어놓은 교역과 외교의 바다는 이후 백제 왕들에 의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백제의 기술과 문화는 일본에서 뿌리를 내려 건축과 예술, 불교 문화의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중국 남부와의 교류는 백제를 동아시아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만들었습니다. 백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를 전하고 지혜를 나누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초고왕 이후에 백제는 때로는 전쟁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가 닦아놓은 기반 덕분에 한동안 동아시아 속에서 강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일본과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백제의 이름이 선명히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초고왕. 그는 단순히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강과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길로 바꿔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한강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백제는 바다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다를 길로 삼지 않았다면 백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더 넓은 세상과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초고왕이 열어놓은 그 길은 백제를 찬란한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무역의 활기, 문화의 꽃, 그리고 백성을 풍요롭게 만든 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사람, 바로 근초고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다를 넘어 세상과 소통한 왕, 근초고왕. 그가 있었기에 백제는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빛날 수 있었습니다.